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방력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내 일본의 역할 증대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무력이나 위협으로 짓밟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해양 진출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를 지역의 평화와 균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묘사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5년 이내에 일본의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비를 상당액 늘릴 것이며 상대국 내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선제 타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또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방위비 확대 구상 등을 정당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이날 중국을 염두에 두고서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투명성이 결여된 채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시도도 보인다고 연설했는데요. 또 규칙을 무시하는 나라는 차관 등을 통해 약점을 잡고 상대를 이용하므로 협력이 상호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핵무기로 위협하고 강대한 군사력을 행사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폭거를 실제로 행하는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재인식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겨냥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공유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최근 천명한 방위비 확대 방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일본은 규칙에 토대를 둔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욱 그야말로 최전선에 있다. 평화국가로서 행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주 노력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의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도모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일본의 평화를 넘어 세계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AP통신은 선제 타격 능력 보유 언급에 대해 일본의 무장력 확대를 금지한 평화헌법의 위반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이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봄까지 인도 태평양의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 지역 국가의 순시선 등 해상수송 인프라 정비에 향후 3년간 20억 달러, 2조 5,4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13일부터 인도 태평양에 파견해 동남아시아 등 관계국과 공동훈련을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제시하며 3년간 20개국 이상과 해상보안 능력에 관한 기술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울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안보협력을 다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8일 이 같은 일본의 무장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오랫동안 환영해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특히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는 와중에 한국의 세보수적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입장은 일본에 환영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등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일본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신호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는 일본의 정상적인 군사 국가화를 정당화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매체는 한일 관계 개선 역시 일본에게는 금상첨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이 더 강력한 방위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덤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자세의 변화는 과거사 분쟁으로 방해됐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 간 역사 연한을 신속히 해결해야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11일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이란 간 현안 해결이 급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노동자 문제는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진행되는 자산강제 매각 등 일련의 사법 절차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회담 예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9일부터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행사에는 일본 총리도 참석하면서 많은 언론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그간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새 정권과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고 한국의 의사를 확인한 후 대응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관계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으며 한국이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일본을 만족시켜야만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또한 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 태도를 보임을 확인한 만큼 그에게 대화를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라고 다시 한번 압박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한미일 동맹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일본은 현재 적국을 향한 효과적인 견제라는 이유로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 계속 주장해온 일관된 입장을 재해석하자면 협의에 따른 관계 개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성 메시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틀은 한미일 동맹인 만큼 앞서 윤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미국도 한국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양측이 양보하지 않던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손을 내밀었으니 미국에게도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맹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적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일 테니까요. 게다가 일본이 군사력 강화로 강국이 되고 있으니 동맹만 잘 잡으면 완벽한 한미일 동맹이 완성되겠죠.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 유지, 한국 정부는 관계 개선 희망이니 단시간에 이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으로 한국이 최대한 양보를 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굳이 미국이 일본에게도 양보를 요구해 한일 양측의 마찰을 만들어 관계 악화를 장기화할 필요가 없겠죠. 즉 현재 상황이 미일 모두가 한국만 양보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국민을 포함해 세계가 윤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